안녕하십니까, 개민계 특방아재입니다. 오늘은 권리 분석 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경매 공부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점유 계정의 형태로 주택 또는 상가 임차인이 존재할 때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으니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분명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 점유 계정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민법 196조 2항과 189조에 표시된 내용입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팔고 그것을 계속해서 임차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집을 팔고 이사가지 않고 그 집에서 전세 혹은 월세의 형태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계시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매도인, 매수인 간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주위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경매 실행 시 이때 대항력의 발생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른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로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경매인 분들이라면, 경매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러가지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그 근거를 들어가며 상대를 설득하고 압박을 하셔야 할 텐데요. 대법원 판례 대판 98-32,939의 판결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자로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임차인이 되었을 때, 즉 점유 계정을 말하는데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주민등록 전입 이후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에서는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자면,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시 방법이 되려면 단순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고요.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전부터 내 집임을 이웃에서 지인들이 다들 알고 있었으나 집을 매도를 하고서도 계속해서 거주 중이라면 그 사실을 이웃에게 일일이 고지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등기라는 공시의 방법으로 제3자가 타인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의 발생일은 등기 접수일의 다음날 0시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낙찰로 이어졌던 사건인데요.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여러가지 경매 사이트에는 쉽게 넘겨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다고 경고의 등이 들어오는데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분이 계시고 보증금의 합계가 6억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이라면 같은 조건, 같은 전입일이라서 대항력 있는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모두 대항력이 없습니다. 밑에 2분은 대항력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어서 이 2분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의 임차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기계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3분 모두 신모씨이며 전입일자랑 보증금이 모두 동일합니다. 이렇게 임대 놓으시는 임대인은 없으시겠죠. 또 이런 조건으로 각기 다른 3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3분을 가족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메뉴의 신모씨의 경우 망자로 나타나는데요. 밑에 2분의 경우
망자의 자녀분일 거라는 추정이 됩니다. 망자께서는 5월 27일에 확정 일자를 받으셨다니 그것도 약간 이상합니다. 자녀로 추정되는 신모씨 두 분께서는 2020년 9월 15일부터 점유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일인 2020년 8월 27일보다 늦게 점유가 시작되었는데요. 대항력의 기본 요건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점유와 전입신고를 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대항력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2022년 5월 27일에 배당 요구를 하셨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22년 2월 9일보다 한참 늦게 하셨기에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도 상속이 되는데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이촌 이내의 친족, 즉 직계 좀비 속이며 배우자, 그리고 사실혼의 배우자는 공동 혹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계 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에는 물권, 채권뿐 아니라 채무가 있다면 그 역시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가 있다면 함께 승계가 되고 채무 따로, 재산 따로 골라서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잘 알고 계시겠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면 자녀로 추정되는 두 분의 신모씨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망자의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도 승계가 될 텐데요. 등기부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소유자인 망자 신모씨께서 2020년 7월 28일에 주택을 매도하셨고 매수인은 같은 해 8월 27일 소유권 이전과 건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접수하셨습니다. 따라서 점유 개정으로 임차인의 신분이 되셨던 망자인 신모씨의 대항력은 2020년 8월 28일 0시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최선순위 설정일보다 하루가 늦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경매 사이트를 찾고 계시는데요.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기계적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 간혹 권리분석상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시기엔 참 편리하죠. 제 유튜브에서 매번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모든 서류들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꼭 임장을 다녀오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권리 분석으로 큰 돈을 합법적으로 삥 뜯길 수도 있으며 선순위 임차인의 경고 등만으로 좋은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러가지 사례들을 분석해 보시고 임장도 많이 다녀보시고 모의 입찰도 많이 해보시면 실력이 많이 향상하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경매 사건이 있으시면 댓글로 연락 주십시오. 구독자 여러분께 한하여 최소한의 위험성 정도에 대하여 무료로 간단하게나마 권리 분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